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더욱 교묘해진 한국 반도체 인력 빼가기 제3국 근무는 어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반도체 인력 빼가기 형태가 점차적으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견제가 심해지면서 이를 의식해 제3국에 근무지를 마련하는 등의 회유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일반 직장인의 연봉의 수십 배에 이르는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의 반도체 인력 빼가기는 지금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영주권을 갖고 있든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반도체 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 인력에도 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더욱 교묘해진 한국 반도체 인력 빼가기 제3국 근무는 어때입니다. 24일 반도체 업계는 중국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A씨는 올해 중국 주요 통신업체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았는데 해당 업체는 자회사를 통해 5G 산업을 적용하기 위한 RF 무선통신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A씨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내용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은 근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중 갈등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해외 제3국, 즉 중립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건은 최근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에 대한 압박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될 내용은 중국이 왜 제3국까지 이용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대중반도체 제재 때문.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중반도체 제재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국 업체에 대해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18나노 이하의 D램, 그리고 128단 이하의 낸드 플래시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및 소재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영주권 및 시민권을 지닌 자들이 중국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관여도 제한을 뒀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5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지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차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 다니기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갖고 있거든요. 영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건 시민권하고는 좀 다른데,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그리고 시민권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우리 미국의 시민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다른데, 특히 영주권을 지닌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와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권에 대한 제재가 지난해 10월 달에 되게 되면서 ASML과 같은 회사는 미국의 영주권을 지닌 자들, 너희들 중국 반도체에 가서 일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했고, KL이나 아니면 지금 미국의 장비 업체들도 그때 당시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장비 지원 우리 못 해주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인력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인력의 타격을 받은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인근국가, 그래서 중국 인근국가의 법인을 설립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특히 중국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는 나라에 가서 이렇게 지금 싱가포르나 아니면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서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중국계 기업이 400개에서 700개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지금 갑자기 1500개사로 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지난해 말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봐야 돼요. 지난해 말이라는 것은 지금 10월 달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 달부터 된다면 말이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A씨는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전략 물자에 포함된 첨단 반도체를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힘들어지고 있다. 때문에 미중 갈등과의 연관성이 적은 국가의 법인을 세우고 한국 엔지니어를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봐야 되는 것은 미국의 전략 물자에 포함된 첨단 반도체 분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습니다.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는데 이 디커플링과 같은 경우는 커플을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세계화에서 중국을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라는 게 디커플링입니다. 그리고 디리스킹은 말 그대로 리스크 자체를 제거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리스크가 전략 물자로 속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러한 쪽에 속한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엔지니어를 영입하기 위한 파격적인 보장 조건도 나왔습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관계자인 B씨는 중국 반도체 기업이 한국의 법인을 세우고 인력을 채용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단순히 연봉을 많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비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성공 시 40억에서 50억 원의 별도 보수를 주는 계약을 내거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 확보에 혈안이지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해외 기업의 이직 제의 자체가 불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유출을 무작정 막으려고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인력 유출이 향후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반도체 회사에 잘리더라도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풀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지금 미국에서 뺨 맞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기술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흡수하려고 우리가 많은 돈을 소비해서 그 기술을 또 전수해주고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당장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계속 돈을 벌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는 무조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